자, 이번 강의는 이제 이 객체 자바 언어의 이제 본문으로 본절로 들어가는 거죠. 즉 클래스와 객체. 여태까지는 이제 문법과 자바의 특징과 객체와 클래스의 개념 이런 것들을 다뤘는데 이제는 그것들을 이제 자세하게 다루는 이제 클래스와 객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객체와 클래스 이런 것들을 객체에 대해서 잠시 복습을 좀 하도록 합시다. 자, 이 객체라는 거는 잘 알겠지만 상태와 동작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 상태라는 거는 객체들의 상태는 그 객체의 정적 속성을 나타내는 어떤 특징 값들이고 값들이라 그랬죠.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변수인 필드로 이제 표현되겠죠. 그다음에 객체의 동작은 그 객체가 취할 수 있는 어떤 동작은 행동은 이제 동적 특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속성은 어떤 정적 특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요거는 이제 동적 특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자동차가 있을 때 이 자동차의 상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바퀴의 수, 뭐 색상, 그다음에 현재 달리는 속도, 그다음에 현재 몇 킬로미터 달렸다는 주행 거리, 그다음에 이제 뭐 가격, 그다음에 모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이 막 수많은 그런 정적 특성 중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만 골라낸다 그랬죠. 추상화 시킨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를 잡아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의 요 자동차의 상태를 정적 특성을 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이 자동차의 동작을 보면은 출발하는 거, 그다음에 정지하는 거, 가속하기, 뭐 감속하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동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객체는 상태와 동작을 가지고 있고 그런 상태는 객체의 정적 특성이고 그 동작은 그 동적 특성으로서 그 객체가 취할 수 있는 동작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나중에 이제 이 객체라는 건 이 객체의 상태와 동작은 어떤 이제 클래스라는 개념으로 바뀔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결국 상태는 그 클래스의 변수로서 표현되고 그래서 얘라 색상 하면 인티저 컬러 그다음에 뭐 스피드 속도 그다음에 현재까지 달린 거리 마일리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변수 필드로서 표현한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이 동작 예를 들어 가속하기 감속하기 이게 있다면 스피드 혹은 스피드 다운 하는 이런 메소드 이런 것들이 이제 메소드라고 그랬죠. 메소드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랬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요 객체는 이런 클래스 나중에 이제 얘기했지만 클래스로부터 또 나중에 이제 생성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요 객체라는 게 이제 이런 개념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이런 객체는 그 객체를 어떻게 생성되느냐 하는 거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보면은 우리가 붕어빵을 구워 가지고 만들어내는 걸 보면은 붕어빵을 만들어내는 어떤 이 검정색의 금속으로 만들어진 그 몰드 뭐 금속 판형이 있죠. 금형이라고 그러고 보통 금형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몰딩에서부터 여기다 이제 밀가루와 또 팥을 집어넣어서 열에다 기우면 우리가 이런 붕어빵을 만들어내는데 이 틀은 하나죠. 이 틀은 하나예요. 여기서부터 계속 재료를 집어넣어서 그 붕어빵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내는데 이 객체 만들어내는 건 개수가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붕어빵이 이런 붕어빵 어떤 금형으로부터 해서 어떤 이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생성 과정이죠. 생성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계속 붕어빵 실제로 먹을 수 있는 붕어빵들이 튀어나온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붕어빵 만들어내는 그런 금형 틀 요거를 클래스라고 자바에서는 얘기하고 거기에 어떤 생성 과정을 거쳐서 즉 밀가루를 집어넣고 팥을 집어넣어서 열에다 구워내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객체화 시킨다고 그래요. 인스턴스화라고도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객체들이 계속 튀어나올 때 이런 것들을 또 인스턴스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붕어빵은 붕어빵 틀에서 그 객체화를 통해서 계속 나온다. 이게 이제 생성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붕어빵 그래서 요걸 보면 예를 들어 어떤 클래스
person 해가지고 이 사람의 정적 특성으로, 여긴 동적 특성은 집어넣지 않았는데 모든 객체가 정적과 동적을 반드시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정적 특성만 가질 수도 있고 동적 특성만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동적 특성만 갖는 건 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정적 특성만 가진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변수만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필드만, 상태만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돌 같은 거가 그래요. 돌 같은 걸 보면은 얘 동적 특성은 없죠. 사실 가장 고정을 움직이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 돌의 어떤 색상이나 돌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가지 정적 특성이 있지만, 여기서 이제 동적 특성도 있지만 정적 특성만 잡았다고 했을 때 나이와 키와 몸무게, 이제 이거를 이제 정적 특성으로 잡았을 때 이런 사람, 요건 사람이라는 하나의, 사람을 모델로 하는 어떤 사람의 모델이에요. 일종의 어떤 프레임, 틀이라고 보죠. 사람을 어떤 나타내는. 자, 여기서부터 실제 사람을 만들어낼 때는 이제 또 생성 과정을 거치죠. 이제 사람 같은 게 1년이라는 기간이 걸리지만, 여기서 자바에서는 이제 이런 사람이라는 객체를 실제로 만들어낼 때는 그 사람이라는 클래스를 에다가 new라는 생성 과정을 거치는 거는 이제 new라는 연산자를 붙이면 됩니다. 그 new라는 연산자를 붙이면서 생성자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면은 그래서 객체가 사람이 하나 만들어지죠. 그리고 만들어지면서 그 사람을 가리키는 그 변수를 하나 잡아줘야 돼요. 요게 이제 요거를 우리가 참조 변수로서 뭐 브라더라고 잡았다. 그러면서 이 변수명이 이제 브라더죠. 그래서 이 브라더가 요 객체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만들어진 객체는 브라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요 객체는 반드시 그 타입이 있어야 됩니다. 타입은 그 객체를 만들어낸 클래스가 타입이라고 그랬죠. 그게 유형 타입이다. 그래서 이건 person 타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객체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이제 작업을 할 때 요 객체들 간에 반드시 서로 간에 이렇게 메시지 통신을 통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즉 클라이언트 서버 비슷하게 작업을 요청을 하고 그 결과를 리턴 받는 거죠. 리스폰스, 응답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객체 간에. 그래서 이런 메시지는 보통 클래스명을 쓸 때도 있고 메소드명과 그 다음에 이제 필드, 파라메타, 매개 변수, 또 필드 이런 것들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 어떤 작업을 요청할 때는 그 객체의 이름, 그 객체는 항상 그 참조 변수를 통해서 이름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객체 이름 점 도트를 쓴다고 그랬죠. 그리고 메소드를 호출할 때는 메소드 네임을 붙여주고 거기에 이제 파라메타 리스트가 들어가요. 여기서는 이제 메소드명 들어갔죠, 파라메타 들어갔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클래스 명 혹은 참조 변수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필드를 액세스하고자 할 때는 그 객체명하고 도트하고 필드를 집어넣어서 필드를 읽거나 쓰거나 이런 짓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동차를 가속시키기도 할 수 있고 스톱시킬 수도 있고 또 그 핸들을 조작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 이 사람과 자동차 사이의 호출을 통해서 해나갑니다. 자, 이런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이제 이런 객체를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작업을 우리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데, 이런 객체 지향 개념으로 소프트웨어를 작성하는 것은 이 컴퓨터 하드웨어 부품을 구입해 가지고 컴퓨터를 조립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컴퓨터를 만들고자 할 때 그 컴퓨터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품들, 뭐 메모리, 디스크, CPU, 뭐 그다음에 뭐 하드 디스크 이런 것들을 사 가지고 뚝딱뚝딱 조립해서 우리가 원하는 컴퓨터를 만들어내는 거죠. 일종의 다 이게 부품이에요. 그다음에 이런 거를 우리가 그 컴포넌트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컴포넌트 베이스드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CBSD라 해서 요새 소프트웨어 개발이 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좀 그 2장 쪽에서 얘기했듯이 이렇게 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꼭 소프트웨어를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을 우리가 소프트웨어 팩토리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자바 같은 경우 하나의 객체는 혹은 클래스는 그 하나의 컴포넌트 역할을 해주고 있다.
자, 그래서 이런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 컴퓨터를 조립할 때도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라는 걸 일단 잡아놔야 되죠. 그래서 어떤 객체들이 필요한가, 내가 그 작업을 위해서 그 객체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 객체들을 찾아내고 그 객체들을 이제 여러 개가 많이 찾아냈다 그러면은 그 객체들을 이제 또 어떤 공통적인 특성들을 가진 객체들을 이렇게 집단화시키는 게 이제 필요해요. 그래서 집단화시키면 이런 것들을 하나의 클래스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객체들을 집단화시켜 가지고 공통 특성을 가진 객체들을 가지고 클래스화 시키고, 이제 이렇게 해서 클래스까지 잡아내면은, 그리고 여기다 이제 이름을 붙이면 되죠. 그럼 클래스가 잡히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해야 될 거는 딱 정해져 있죠. 각 클래스의 정적 특성과 동적 특성을 잡아낸다고 그랬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클래스의 어떤 전체 작업을 위해서 필드와 메소드를 잡아내야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각 클래스가 설계되면은 그 클래스에서 그러면 실제 작업을 시작하는 놈을 어떤 작업을 시행하는 클래스가 어떤 클래스로 하여금 작업을 실행하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될 때, 이때 작업을 실행한다는 건 메인 메소드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메인 메소드가 들어가는 클래스를 우리가 실행 클래스라고 그러고, 그 메인 메소드에 의해서 다른 객체들을 액세스 생성하고 또 그 메시지 기반의 통신을 하는데, 그래서 스스로 자기 일은 못하지만 다른 클래스의 작업의 요청에 대해서 그 결과를 리턴해주는, 서비스해주는 그런 클래스들을 우리가 API 클래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클래스들 중에서 실행 클래스와 API 클래스를 이제 잡아내야 되고, 그래서 실행 클래스가 잡히면은 그 원하는 작업을 이제 메인 메소드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즉 여기에 여러분들 필요한, 말하자면 알고리즘이 여기에 이제 구현되는 거예요. 이 알고리즘이 이제 C에서 보는 알고리즘하고 좀 다른 알고리즘이죠.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객체를 생성하고 어떤 객체한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요 메인 메소드에서 구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커피 자판기를 하나 만든다고 했을 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자바 같은 걸로 접근하는 방법과 절차 지향 지역 프로그래밍, 즉 C 같은 언어예요. C 같은 언어 갖고 접근하는 방법이 완전 다르죠. C 같은 언어로 할 때는 이제 플로우 차트, 그 작업의 순서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거는 결국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를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뭘 하지? 동전을 입력하죠. 동전을 입력하고 그 돈이 충분히 한가, 물건을 사기에 충분하면 이제 상품 선택하게 하고, 아니면 아니로 들어가. 그래서 그 돈에 맞는 상품들을 이제 알려주고 그 상품 중에 선택을 해서 상품이 있으면, 재고가 있으면 상품을 빼주고, 아니면 다시 상품 선택하라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개념 순서에 입각해 들어가지만 자바 같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그 커피 머신 속이 어떤 부품들로 어떤 객체들로 구성되어 있는가라는 걸 먼저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돈통이 있고 커피통도 있고 물통도 있고 프림통도 있고 컵통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면을 보니까 상태를 알 수 있는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버튼, 예를 들어서 커피, 콜라, 뭐 커피도 등장 여러 가지가 많고, 그 다음에 주스, 뭐 이렇게 우리가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자 그럼 그리고 이제 자판기, 이 모든 것을 제어하는 뭔지 모르지만 자판기 엔진이 하나 있어야 될 거다. 그래서 돈이 주입되면은 이제 사용자하고 이제 돈을 이제 자판기하고 이제 할 때, 나 커피 빼줘 할 때 이제 돈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돈을 집어넣는 과정, 돈을 집어넣는 건 자판기 엔진이 받아먹겠죠. 그 돈이 들어오면은 그 돈을 얘한테 알려줘 가지고, 야 돈이 들어왔으니까 너 돈 저장해 하고 얘한테 메시지를 돌려주면 얘가 알았어, 결과 끝, 저장했어 알려주면, 이제 그 다음에 버튼을 그 자판기 엔진에서 판단해보고 버튼을 이 현재 상태를 돈 충분하다 알려주고 버튼에 불을 딱딱딱 켜주겠죠. 그럼 이제 자판기 엔진이다. 그래서 버튼이 하나 입력되면 그 입력을 얘가 받아가지고 이게 커피인지, 이제 커피만 한다고 할 때 커피라는 걸 해서 커피통에서 커피를 조금 얼마만큼 빼줘 하면서 커피 내가고, 그러면서 물 넣어, 그다음에 프림 넣어 뭐 이러면서
컵부터 면적이죠. 컵부터 내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요 메인이 요 자판기에서 이제 돌아가겠죠. 이제 주요 동작들이 자판기 안에서 내부에서. 자, 그래서 이런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할 때는 그 작업을 환경에 어떤 객체들이 존재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부터는 객체들 간에 어떻게 순서로 이제 일이 동작할 건가 하는 거 이제 잡아 나가면 됩니다. 그게 이제 메인에서 하는 작질이죠. 여기 이제 굉장히 다릅니다. 개념적으로.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객체 지향을 해 나갈 때 여러 가지 이제 고려를 많이 해봐야 된다고 그랬죠. 먼저 이제 중요한 게 추상화. 불필요한 정보를 다 제거하고 꼭 필요한 정보만 골라내서 단순하게 만드는 작업을 우리가 추상화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추상화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캡슐화와 인캡슐레이션 시켜주고 그거를 그 다음에 정보 은폐를 시킨다는 얘기죠. 캡슐화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대부분 다 이렇게 캡슐화와 정보 은폐가 돼 있어요. 그래갖고 그 캡슐 약,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TV 같은 거 안에 뭐 여러 가지 하드웨어가 있을 때 다 감싸버렸죠. 그리고 여러분한테 보이는 건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딱 보일 것만 보여줘요. 화면, 그 다음에 뭐 채널 선택, 볼륨 조정, 몇 가지 필요한 것만 딱 보여주고 불필요한 건 다 감춰버리죠. 은폐를 시켜버린다는 얘기죠. 캡슐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자판기도 마찬가지. 자판기 속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모르지만 다 이 철판으로 감싸고 그 여러분 앞에 보이는 거는 버튼하고 돈 집어넣는 몇 개만 딱 보일 뿐이죠. 이렇게 다 캡슐화 정보 은폐하면서 추상화를 시켜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추상화 개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상속 개념. 이제 이네리턴스 여러분들 자세한 건 나중에 배울 테지만 이미 설계된 클래스가 있으면 그 클래스는 정적 특성 필드와 메소드를 그 안에 갖고 있겠죠. 그래서 그 이미 설계된 클래스가 필드와 메소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클래스에 있는 필드와 메소드를 내가 만든 클래스가 사용 그대로 하고 싶다 하면 되겠다 싶으면은 굳이 있는 메소드와 필드를 자기가 또 정의하고 또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 클래스를 자기가 상속받아서 쓰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 상속을 받게 되면 그 상속해주는 클래스를 우리가 슈퍼 클래스라고 혹은 부모 클래스라고 하는데 그 슈퍼 클래스의 모든 필드와 그 메소드를 그대로 자기 것처럼 사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특성이죠. 그래서 이미 설계된 클래스의 특성을 그대로 물려받아 가지고 새로운 클래스를 자기가 설계하는 기법이 이제 상속 기법이에요. 이런 상속을 잘 이용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클래스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기존에 만들어진 필드나 메소드를 재활용하기 위한 또 기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형성이라고 있는데 이 다형성을 나타내는 방법에 이제 메소드 오버로딩하고 오버라이딩이 있어요. 이 메소드 오버로딩이나 오버라이딩은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속이라는 개념을 보면 이제 이런 개념이죠. 우리가 생물을 또 분류하면 동물, 식물, 동물을 분류하면 어류, 사람, 뭐 식물은 나무, 풀 이렇게 했을 때 동물과 식물은 생물의 특성을 그대로 다 가지고 올 수 있죠. 생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그리고 동물은 생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더 동물만 가진 특성을 추가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류는 동물이 가진 특성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또 어류만 가지는 것들을 이제 포함시킬 수가 있어요. 더 추가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동물은 우리가 공기 갖고 숨을 쉬는데 얘는 숨 쉬는 방법이 다 근데 숨쉬기는 같이 하더라도 숨 쉬는 방법이 달라요. 여기서 숨쉬기, 여기서도 숨쉬기가 있는데 같은 메소드지만 동작이 다르죠. 얘는 폐 갖고 쉬는 때 얘는 이제 아가미 갖고 숨을 쉬는 방법. 이렇게 동작은 같은데 서로 다르게 이름은 같은데 안에서 동작하는 내용이 달라요. 이런 개념이 이제 우리가 메소드 오브 라이딩이라고 그래요. 메소드 오브 로딩은 이제 좀 다음에 간단하게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요건 상속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방법이 기법이에요. 메소드 오브 라이딩은. 그래서 객체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클래스 애니멀 해서 어떤 동물 이렇게 잡았을 때 그 동물의 정적 특성은 동물의 이름과 나이가 있고 먹고 자고 사랑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동물이 가진 특성 정적과 동적 특성을 잡았을 때 내가 휴먼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다. 인간
그럼 인간은 결국 동물의 습성을 그대로 다 갖고 있겠죠. 먹고 자고 살아가는 거 다 갖고 있고 또 인간만이 가지는 건 뭐 일하고 울고 뭐 웃고 뭐 이런 거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나머지 먹고 자고 살아가는 거는 내가 굳이 안 만들고 애니멀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걸 그대로 내가 갖다 쓰겠다 하면 상속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그들 상속받는 걸 우리가 익스텐즈 해가지고 애니멀, 그래서 애니멀이 슈퍼 클래스가 되고 얘는 서브 클래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럴 경우 이제 휴먼은 이렇게 eat, sleep, love는 그대로 자기 것처럼 가져오면서 자기 거는 또 새로 추가할 수 있는 이런 거죠. 그래서 애니멀에 가지고 있는 모든 필드와 메소드가 자기 것처럼 다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위 클래스의 특성을 하위 클래스로 그대로 물려받는 이런 개념이 상속입니다. 그래서 상위 클래스를 슈퍼 클래스라고 그러고 그 상속받는 놈을 서브 클래스라고 합니다. 서브 클래스는 슈퍼 클래스 코드를 그대로 재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자기가 가지는 독특한 특성은 또 추가해서 할 수 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다중 상속은 지원하지 않는다. 즉 익스텐스 상속을 받겠는데 애니멀한테도 받고 뭐 또 뭐한테도 받겠다. 이렇게 두 개 이상에서 상속을 못한다. 즉 상속은 한 군데에서만 받는다라는 게 이제 중요하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인터페이스를 배우게 되면은 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다중 상속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인터페이스는 다중 상속이 가능합니다. 인터페이스들끼리도 다 상속이 되는데 인터페이스는 다중 상속이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다형성이라는 개념은 그 자바가 가지고 있는 다형성, 폴리모르피즘이라는 개념은 메소드 오브 로딩하고 메소드 오브 라이딩이라는 두 개의 특성을 가지고 다형성을 나타내는데 다형성은 같은 함수 혹은 이제 같은 메소드에 해당되죠. 그 함수는 이제 메소드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우리가 자바에서는 같은 메시지에 대해서 혹은 같은 메소드에 대해서 객체에 따라서 다른 동작을 시켜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일한 이름으로 동일한 메시지 혹은 동일한 메소드에 대해서 서로 다른 동작을 구현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애니멀이 스피크를 말한다 서로 말하는 게 있는데 강아지가 그러면 이제 강아지는 애니멀을 상속받을 텐데 요게 이제 요 강아지류는 얘도 스피커를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이름을 스피크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속에서 애니멀은 이 스피커는 요 강아지는 멍멍이라는 거 이렇게 말을 하고 구현할 때 고양이도 스피커를 가지고 있는데 얘는 야옹이라고 얘기를 해요. 닭도 스피커를 가지고 있는데 꼬꼬댁 하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같이 다 스피커는 스피커인데 속에서 동작하는 건 다 달라요. 이런 개념이 메소드 오브 라이딩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메소드 오브 로딩은 금방 설명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클래스를 이제 본 이제 강의로 들어가면은 요거는 이제 쉽게 다 이제 여태까지 다 아는 개념들이니까 빨리 넘어갑시다. 그 클래스라는 건 객체를 생성하는 프레임이고 객체가 가지는 공통된 특징을 기술하는 거다. 그래서 객체의 속성과 행위를 정적 속성과 동적 속성인데 속성은 이제 정적 특성이죠. 행위는 동적 특성이고 이거를 정의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이걸 만들어낼 이 클래스를 만들 때 중요한 건 추상화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면 상속도 받고 이제 상속을 받으면서 또 필요하면 메소드 오브 로딩이나 메소드 오브 라이딩 다형성도 집어넣어 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클래스로부터 생성된 거는 우리가 객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객체가 실질적으로 이제 메모리상에 로딩이 돼요. 이 클래스로부터 그 클래스 파일이라고 그러죠. 바이트 코드로 된 거. 자바에서는. 그래서 혹은 이제 인스턴스라고도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객체와 인스턴스는 그냥 같은 뜻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자면 소나타 자동차는 하나의 클래스예요. 그럼 이제 소나타 자동차가 출고되면서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다양한 여러 가지 정적 특성을 가진 소나타들이 수백 대 수천 대가 만들어질 수 있죠. 근데 벽시계라는 클래스가 있으면 우리 집에 여러분 집에 걸린 벽시계도 있고 또 벽시계라는 게 각 가정마다 하나 있다면 다 벽시계들이 다 있죠. 그것들은 하나의 벽시계라는 클래스에서 생성된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책상도 마찬가지. 책상이라는 클래스가 있지만 객체는 우리가 사용 중인 실제 책상들은 객체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물은 자신이 속한 클래스의 실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클래스는 보이지 않는 어떤 특성이죠. 그걸 우리가 이제 자바에서 클래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휴대폰 하면은 갤럭시도 있고 아이폰도 있고 넥서스에서 나온 휴대폰도 있고 이런 휴대폰들은 하나의 객체가 되는 거고 휴대폰이라는 클래스에서 모든 걸 다 만들어낼 수 있고 이 상속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러면 휴대폰이 가진 특성은 다 동일하게 다 가지면서 갤럭시만 가지는 특성, 그 다음에 아이폰만 가지는 특성, 넥서스만 가지는 특성 이런 것들이 추가될 수 있는 거죠. 똑같이 이제 자동차 클래스가 있고 이 클래스로부터 자동차 객체들이 뭐 수백 개 생성이 됩니다. 생성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학생 클래스가 스튜던트 클래스가 있다면 이름과 학번 학과가 이제 정적이고 입학하는 거 졸업하는 거 등록하는 거 뭐 그다음에 뭐 수강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겠죠 메소드가. 그러면 이것들부터 학생이 이제 생성되면 이름 학번 학과를 가지고 생성이 되지만 생성됩니다. 그래서 뭐 차인표, 그리고 송승헌, 뭐 김지수 뭐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생성이 되죠. 그리고 이제 사람이라는 클래스가 있다 했을 때 사람의 이름, 직업, 나이, 성별, 혈액형, 밥 먹기, 뭐 잠자기, 말하기, 걷기 여러 가지 특성이 있을 때 이건 하나의 사람을 나타내는 특성일 뿐이에요.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생성이 되면은 만들 때 이름은 최승희, 직업은 의사, 나이는 45세, 성별 여자, 혈액형 A 하면서 최승희면서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이름의 이민혁, 골프선수 28 이렇게 했으면 이런 골프선수 객체의 사람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런 김미남 교수 47 이렇게 하면 이런 또 사람 객체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러면서 수십억 명의 이제 사람이 다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이제 클래스에서부터 객체가 생성된다라는 개념입니다. 클래스 선언은 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클래스 붙이고 이 키워드를 붙이고 거기다 클래스 이름 붙여주는 그리고 이 안에 이제 필드와 생성자를 선언해주고 메소드 선언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메인 메소드가 이 속에 들어갈 거냐 안 들어갈 거냐 나중에 어디에 들어갈 거냐는 건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죠. 그리고 이 클래스 앞에 접근 지정자가 붙을 수 있는 건 클래스 앞에 붙을 수 있는 건 없거나 퍼블릭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 다음에 상속을 받게 된다. 혹은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인터페이스 설명은 다 들었죠. 그러면 이제 클래스 이름 붙여주고 여기다 상속을 받겠다면 슈퍼 클래스 이름을 붙여주고 익스텐스 써주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도 구현하겠다 그러면 임플리멘트 인터페이스 이렇게 임플리멘트를 붙여준다고 했죠. 이렇게 붙여주면 요 클래스가 요걸 상속도 받고 요것도 구현한다예요. 이 슈퍼 클래스가 이걸 인터페이스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익스텐스 임플리멘트 하는 건 요게 다 여기서부터 상속받고 요 인터페이스도 구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여기다 필드 이 슈퍼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필드나 메소드를 또 다 자기 거고 자기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인터페이스에 구현된 추상 메소드 즉 몸체가 없는 메소드도 이 속에서 다 이제 몸체를 만들어 줘야 돼요. 지가 구현한다고 그랬으니까. 요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또 자기만이 가진 독특한 필드와 생성자와 메소드를 또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클래스 선언은 이게 제일 복잡한 케이스인데 또 하나가 더 붙을 수 있는데 throw라는 게 붙을 수 있어요. 예외 처리할 때 그건 나중에 예외 처리해서 우리가 배우기로 하고요. 그래서 그 구성 형태에서 구조를 그 클래스 구조를 보면은 이제 이런 식이죠. 그 클래스가 무슨 일을 하면 이제 코멘트 주성문 같은 게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이 클래스는 다른 API를 자바가 제공해주는 어떤 내가 만들지 않고 자바가 제공해주는 API를 내가 사용하겠다 그러면 걔네들을 임포트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C에서 include 하는 거랑 유사해요. 그래서 임포트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패키지 이름을 보통 적어줍니다. 패키지 이름을 주든지 아니면 API 이름을 그대로 적어주든지 하는 걸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똑같이 클래스 네임 여기다 이제 퍼블릭 붙느냐 안 붙느냐가 있을 거고 그리고 필드 선언 그 다음에 생성자 메소드 그리고 이제 요 메인이 있느냐 없느냐 요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있다면 메인을 집어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뭔지 알겠죠? 그래서 그 캘큘레이터 클래스를 하나 이제 만들겠다 그러면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필드는 요 내 이름과 뭐 결과를 받아먹는 그 저장소 하나를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메소드, 요거 이제 생성자죠. 캘큘레이터 생성을 하는,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반드시 이 클래스는 최소한 한 개 이상의 클래스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없다면 어떻게 돼? 안 써도 되는데 안 쓰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바 컴파일러가 하나를 집어넣어 준다 그랬죠. 뭘 집어넣어? 이런 걸 집어넣어줘요.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우리가 그 디폴트 캘큘레이터, 디폴트 생성자라고 그랬죠. 그 기본 생성자, 그거를 집어넣어 줍니다. 자, 그래가지고 메소드, 얘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 보면 그 소유주가 누구냐 하고 알고 싶을 때 소유주 정보를 알려주는 메소드, 그 다음에 썸을 알려주는 거, 뺄셈을 알려주는 거, 곱셈을 알려주는 거, 나눗셈을 알려주는 메소드. 이렇게 해서 이런 캘큘레이터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캘큘레이터 써야겠죠. 그래서 캘큘레이터 테스트라는 걸 해서 거기서 이제 메인 메소드를 하나 집어넣어서 얘는 이제 클래스를 갖다 쓰는 거죠. 이 메인 메소드를 여기다 직접 넣어도 돼요. 캘큘레이터 클래스에다 직접 메인을 집어넣어서 캘큘레이터를 돌려도 되지만 이제 이럴 때는 캘큘레이터 테스트를 넣기 때문에 캘큘레이터 테스트를 돌려야 되겠죠. 근데 이게 메인 메소드에 들어가면은 이제 요 메인 메소드 안에서 이제 영희와 철수라는 소유주를 가진 캘큘레이터를 생성하겠다. 그러면 이제 영희 이름을 가지고 캘큘레이터를 생성한다. 즉, 요 생성자를 가지고 만들겠죠. 요 생성자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철수 캘큘레이터를 만들겠다면 또 캘큘레이터를 생성자를 불러서 철수로 이제 이름을 집어넣어서 철수 캘큘레이터를 만들어주고. 자, 이래 놓고 이제 무엇을 할 거냐 하는 건 이제 여기서 이제 잡아라는 얘기죠. 결정하라는 얘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희 계산기 가지고 그 영희 계산기 가지고 썸 덧셈을 하겠다 그러면 영희 캘큘레이터를 가지고 호출하면 돼요. 영희 캘큘레이터한테 썸 25, 36, 즉 25와 36 더한 값을 알려주라 하고 영희 캘큘레이터한테 메시지를 전송하는 거죠. 그럼 이제 결과가 일로 들어오겠죠. 그리고 이제 요 영희 계산기 합은 요거다. 그 다음에 철수 계산기를 사용해서 나는 이제 곱셈을 하겠다 그러면 철수 계산기를 한테 get multi라고 해서 25 곱하기 2를 해서 결과를 알려주라는 메시지를 철수 계산기한테 전송하면 됩니다. 메시지를. 그럼 이제 그 철수 계산기의 요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이제 결과를 RES에다 집어넣어 주죠. 그러면 이제 그 철수 계산기 곱은 RES 갖고 찍으면 이제 이런 형태의 결과가 나온다. 라는 거를 알겠죠? 이건 쉽죠? 그래서 객체 생성은 객체는 그 new라는 키워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생성을 하고 그래서 이 객체는 그 new는 객체 생성을 위한 생성자 호출하는 그 연산자예요. 그래서 객체를 생성하는 두 단계는 첫 번째 그 객체의 이름을 이제 만들어줘야 되죠. 그 객체 이름이라는 게 결국은 그 객체를 참조할 수 있는 참조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참조 타입의 참조 변수를 하나 선언해주는 거고 그리고 나서 객체 생성해서 그 선언한 참조 변수에다 할당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메인 메소드에서 보통 이런 걸 다 하죠. 그래서 person 타입에 아까 person 클래스 하나만 봤었죠. 여기서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person 클래스가 이런 게 있었다. age와 나이와 키와 몸무게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 person 타입의 참조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 첫 단계 그리고 나서 new하고 person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해서 그 사람 이름을 집어넣어서 생성을 해서 그 참조 변수에다가 할당을 해주는 거죠. 참조 변수에다 이렇게 할당을 해주면 그러면은 이제 a person만 선언하면은 요 person a person 하면 a person이라는 참조 변수가 하나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new person하고 김미남 하면은 이제 person 객체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죠. person 객체가 만들어지면서 이름은 김미남이 들어가고 age는 아직 모르고 이제 person 생성자 뭐 name 뭐 get name 이름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고 이 꼴에서 요거까지 끝나면은 요 person 참조 변수를 a person에다 요 객체를 a person이란 참조 변수에 할당을 했기 때문에 참조 변수 a person이 얘를 이렇게 가르치게 됩니다. 여기까지 가면 이런 형태가 나오죠. 그 다음에 a person.age 해가지고 요 객체에다 나이를 30으로 세팅해 달라 그러면 요 age 변수에 30이 이렇게 저장되죠. 그래서 요 객체를 항상 그
객체의 필드나 메소드를 호출하고 필드 값을 읽어오고 세팅할 때는 이 참조 변수를 항상 써야 됩니다. 그래서 참조 변수가 없으면 객체를 접근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스트링 a%getName 하면은 getName 메소드를 해가지고 return name 하면 이름 요거를 리턴해 줍니다. 즉 김미남을 리턴해 주죠. 그러면서 그거를 스트링 타입의 참조 변수 s에다 할당해 주면 s라는 참조 변수가 가르치는 곳에 김미남이란 스트링이 저장됩니다. 이 과정 알겠죠? 금방 이해하죠? 여기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램 지금 전체적으로 클래스 개념 다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개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이 기회에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각 객체 아까 봤듯이 객체에 있는 멤버, 메소드든지 필드든지 이제 이 클래스 멤버인데 그걸 접근하려면은 이 도트를 사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객체에 붙여진 이름, 말하자면 참조 변수, 그 객체 참조 변수 그 멤버, 이게 메소드도 이건 메소드가 될 수도 있고 필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처럼 이렇게 a% 요게 a%이라고 참조 변수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 참조 변수 .age 하면 이 a% 클래스 그 a% 객체가 가지고 있는 age라는 필드에다 30을 세팅하겠다는 거고, 요거는 이제 a%에서 age를 읽어내겠다 그러면 그 읽어서 정수형 변수 i에다가 이건 기초 타입이죠. 기본 타입. 거기다가 저장해 주죠. 그리고 이름을 알고 싶다 그러면 a%그 참조 객체 참조 변수에 메소드를 호출해서 메소드 멤버를 호출해서 그거를 이제 스트링에다 할당해 주는 거죠. 즉 객체의 생성 객체를 가리키는 참조 변수 필드 혹은 메소드를 호출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필드 값을 읽거나 세팅시킬 수 있고 메소드를 호출해서 결과 값을 리턴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의 클래스로부터 이제 여러 개의 객체 생성하는 건 뭐 여러분 잘 알 수 있겠죠. 그런 거 보면 이제 이 클래스에서 person에서 new person에서 홍길동 객체도 만들 수 있고 손오공 객체, 관훈장 객체 이제 이렇게 다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되면 person 객체가 3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붕어빵 여러 개가 만들어지듯이 person 클래스로부터. 그래서 A person은 얘를 가르치고 이게 이제 홍길동이죠. 그 다음에 B person은 얘를 가르치고 얘는 손오공이죠. 그 다음에 C person은 관훈장을 가르치죠. 이렇게 해서 객체 3개가 또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그 각 객체의 필드 값 중에 age 값을 얘는 30으로 세팅하고 얘는 20으로 세팅하고 얘는 60으로 세팅하는 거죠. 그래서 A%의 age를 알려달라. 그럼 A% age는 30으로 됐기 때문에 i에는 30이 저장될 겁니다. 리턴돼서. 그리고 A%의 또 이름을 알려달라. 그러면 스트링 s에는 홍길동이 저장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B%로 하면은 그 A는 age니까 20이 세팅되고 B%에서 getName 하면 손오공이 나오고 C%의 age 하면 60이 나올 거고 C%의 getName 하면 관훈장이 나온다는 얘기죠. 아무튼 그 어떤 특정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생성하는 개수는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수만 개든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이러면 이제 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이제 멤버는 우리가 필드와 메소드가 이제 멤버가 되는데, 이 필드와 메소드가 먼저 이 필드 쪽 멤버 변수 하면 여기 이제 필드를 의미하죠. 일반적으로 필드를 선언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봅시다. 자, 시간 요게 좀 30분 넘어서 다음 강의는 요 멤버 변수 선언은 다음 강의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